나쁜 남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매력 있어서 인기 많은 나쁜 남자, 그리고 진짜 나쁜 새끼, 미친놈. 네, 오늘은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요상한 녀석들, 이 구간의 남자들 사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에 합이 많으면 매너있고 젠틀하고 착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윗합니다. 사주에 합이 많은 스윗보이 매력있죠. 뭐 서연아 밥 먹었니? 안 먹었으면 꼭 챙겨 먹어. 오빠가 걱정돼. 와, 이런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요런 새끼들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 확률로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척하거나 자기가 멋진 사랑꾼이라고 착각하는 남자일 수가 있어요. 물론 태생적으로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몸에 밴 남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스윗한 남자들, 오히려 더 쌍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뭔가 예쁜 말을 해도 그 특유의 느끼함이 있다면 100%입니다. 네, 사주의 합이 2개 이상 있으면서 편제가 합을 하고 있다면 나쁜 남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화일간인데 옆에 경금이 있고 을목이 있어요. 을목정인과 경금, 편제가 합을 하니까 나의 발음, 착함, 스윗함이 편제라는 소유욕과 합쳐져서 여자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병화가 신약해서 뭔가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지의 뿌리인 오화나 사화, 인목, 미토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나의 이 불안함을 소유욕과 도파민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도파민은 사랑이죠. 이 사랑을 얻기 위해 여자를 꼬시는데 정말 진심 어린, 내 몸을 고생하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행동이 아닌 그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꼬시는 말들로 뭐 내 모든 걸 줄게, 너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가장 쉬운 말들로 여자를 꼬십니다. 네, 하지만 그런 뿌리 없는 사랑은 금방 쉽게 마련이죠. 그렇게 여자를 달아오르게 만들지만 본인의 소유욕을 채우고 떠나가는, 사랑으로 내 자존감만 채우고 사랑이 식었다고 떠나가는 책임감 없는 나쁜 남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이 2개 이상 있고 편제가 합을 하고 있고 신약한 사주를 가진 남자들이 말만 번지르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절대 다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이런 사주여도 좋은 남자가 꽤 많지만 내 과거의 연애가 똥차 컬렉션인데 자연스럽게 나한테 접근한 남자가 이런 사주라면 의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인다남은 걸러라.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 걸러야 돼요. 관다남은 욕심 많아서 걸러라. 뭐 재다남은 바람둥이여서 걸러라. 비겁다남은 폭력적이어서 걸러라. 또 사주가 균형 잡혀 있으면 노잼이어서 걸러라. 네, 만날 남자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인다남도 인다남 나름인 게 제 주변에도 인다남이 꽤 많거든요. 근데 다 와이프랑 여친들한테 잘합니다. 네, 근데 역시 이 왁구바리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자한테 잘해야 되는, 잘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를 타고났기 때문에 인성이 많아도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만나기 싫겠죠? 매력 있는 인다남들, 수요친이 있는 멋져 보이는 인다남들은 사랑받는 거에 꽤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사랑을 할 때도 적당히 간절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리 간절하지는 않아요. 만약 얘네들이 간절해 보이더라도 초창기, 연애 초창기 그때뿐입니다. 네,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마운 일들이 뭐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받는 뭐 그런 것들이 이 인다남들에게는 늘상 있는 평범한 일들인 거죠. 이 친구들이 심성이 나쁘고 막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나빠서 그렇다기보단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버스 요금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랄까? 근데 여기서 자기가 이런 상태인 거를 알고 그걸 이용하는 인다남들, 이게 진짜 나쁜 겁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내 사주에 있는 인성을 활용해 심리적 목적이든 물질적 목적이든 뭐 여러 목적이든 등등 사랑을 활용해 내 목적을 달성하는, 이게 진짜 나쁜 거죠. 인성이 3개 이상인데 여기서 식상이 딱 1개 있다. 이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인성이 많은데 무식상이에요. 그럼 차라리 낫습니다. 아예 잘 모르는 거니까. 근데 식신이든 상관이든 딱 하나 있어서 그걸 인성이 극하고 있다면 알면서도 고생하기 싫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볼 짓도 안 하고 남들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심도 세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하면서 기싸움도 합니다. 뭐 약속 시간에도 자기 관리나 자기 거 뭐 준비를 한다고 늦는 일이 많다든지, 카톡 할 때도 자기 할 말 위주로, 부탁 위주로 한다든지, 뭐 이러한 자기가 갑이 되는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잔소리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에요. 너 이거 고치거나 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한다면 그게 자기 취향인 거고, 그래야 자기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여친은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인성이 많은데 그 인성이 금의 기운이에요. 일간이 임수나 개수란 거겠죠. 이런 금수가 발달한 상태면 지능까지 높아서 정신 살짝 못 차리면 페이스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금수 위주로 된 인간남들은 똑똑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그 뇌생남에 요상한 카리스마까지 있어서 한 번 빠지면 얘랑 아닌 거 알면서도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수가 발달했고 인성이 3개 이상이고 식상이 1개인 남자는 이기적인 성향의 나쁜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왁구가 별로여도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주에 식상이 많은데, 식상이 많은 남자가 나쁜 남자라기보다는 여자를 좀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약간의 그 피해의식이 조금 있어요. 인다남이 사랑에 간절하지 않다면 식다남들은 얘네들은 너무 간절합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평소에는 여친이 잘 자라고 하트를 보냈는데 오늘 밤 하트를 안 보냈다면 뭔가 얘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뭐 삐졌나? 혼자 막 상상의 날개를 펼쳐요. 날 좋아하는 마음이 떠나갔나? 남자 생겼나? 불안한데 잔다 그러고 놀러 갔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당히 피곤해요. 그리고 이런 말들도 해요. 자기가 남들한테 잘 베푼다, 나 착하다, 남들한테 이용만 당했다, 전 여친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한 건 인지하지 못하고 약간의 피해자 코스프레나 착한 사람 컴플렉스 비슷한 것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면 식상 많은 남자들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 얘네들은 초반에 조지는 스타일이에요. 연애나 썸 초창기에 영혼을 끌어모은 자기의 모든 매력을 사람 좋은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미래 있는 척하는 걸 뻑가게끔 잘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연애 초창기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만날수록 속 좁고 별로인 모습이 보이더라도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상이 많으면, 특히 식신이 많으면 씩씩거리고 상관이 많으면 상관하지 마 라고 자주 말해요. 식상이 3개 이상인데 무죄다, 재성이 없으면 그나마 나아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를 수는 있는데 딱히 악의는 없습니다. 너 입에 밥풀 묻었다가 진짜 밥풀 묻어서 하는 말이에요. 요런 애들은 피곤하고 귀찮긴 하지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어쨌든 착하긴 해요. 근데 식상이 3개 이상인 상태에서 편제가 있으면 자기 취향이 확고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밥풀이 묻은 깜찍한 상태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서 밥풀 좀 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편제가 아니라 정제가 있으면 깔끔을 떠는 스타일이어서 깔끔하지 않은 게 보기 싫어서 밥풀을 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식상이 3개 이상인데 신약하면 이 모든 걸 생각으로만 하고 실제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차라리 날 수가 있습니다. 매너는 있으니까. 근데 월지나 일지 또는 시지에 비견 겁재가 있는 상태면 그냥 말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상대방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수없게 말하냐, 유머러스하게 농담식으로 말하냐는 사주와 관계없이 재능과 노력, 궁합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런 건 남자들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쓰는 예민한 기질이 있는 거죠. 예민한 남자들. 사람 댐댐이가 된 예민한 남자는 배려도 해줄 수 있고 공감 능력도 꽤 높기 때문에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민한 거를 못 숨기고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사주에 귀문이 있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어요. 남자가 남자답게 쿨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귀문이 있으면 예민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 너무 재수없긴 한데 어쨌든 지지에 이 글자들이 일지를 기준으로 월지나 시지에 붙어 있어야 효력이 강해요. 일지를 기준으로 자유, 인미, 추고, 진해, 사술, 묘신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변덕이 좀 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바꿀 수 없는 거에 꽂히면 100 중 99가 좋고 1이 안 좋은데 그 1 때문에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잘 사귀고 있는데
여친의 코 고는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진다든지, 몸은 작은데 손이 커서 싫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딱 헤어진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게 씨앗이 돼서 나머지 것들도 별로라 여겨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귀문관살에 편인까지 있으면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확 꽂힐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죠. 네, 근데 꼭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게 그 꽂힌 게 여자친구 자체예요. 예쁜 여자친구 자체에 꽂힌 거죠. 네, 이런 사주가 여자친구 자체에 꽂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러면 사랑꾼이 되는 거고 나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는 책임감도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꼭 이래서 나쁘다, 이래서 좋다가 아니라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나쁘다 했지만 어쨌든 사실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되고 남자의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그 남자의 단점이라 여겨졌던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 장점이라 보여졌던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남자 사주가 양인격이거나 비경겁재가 3개 이상일 경우 아니면 편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충 보면 듬직하고 남자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남자다움은 외면과 상관없이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나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은 길신보다 흉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제, 정관, 식신 이런 애들로는 안 돼요. 겁재, 편관, 상관 이런 애들이 흉신이지만 오히려 더 희생 정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인격이거나 비경겁재가 3개 이상, 편관이 2개 이상 있는 사주들 이거 자체만으로도 남자다운 것도 있지만 여기서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굽힐 줄 알고 미안하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말이 끝까지 맞다고 빡빡 우기고 속이 좁은 편이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형살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형살, 인사형, 사신형, 축수형, 자모형 등등 충은 그래도 한번 깨지고 인정하는 거여서 자기 뭐 주제를 알 수가 있는데 형은 확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과정이 결과 없이 쌓이는 거여서 딱 깔끔하게 인정하는 법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강한 사주에 형살까지 있으면 자기가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약간의 내로남불적인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쁜 남자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진짜 재미로만 참고 정도로만 보셔야 돼요. 좋아하는 남자나 남친이 생겼을 때 네, 이런 영상 보고 사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을 먼저 본 다음에 사주를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